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수학원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삼각함수를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삼각함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했어요. 삼각함수에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뭐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그리고 삼각함수의 성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삼각함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 삼각함수를 도대체 우리가 왜 배웠는지, 그리고 삼각함수를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우리가 어디 활용할 수 있는지 오늘부터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인을 이용하는 거, 사인을 이용한 사인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코사인을 이용한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둘 다 삼각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우리 삼각형을 좀 이렇게 파악하는데 활용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감을 잡고 우리 수업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인 법칙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학습지 여러분들 다 갖고 있죠? 거기 뭐 학습지 없는 사람들은 우리 온라인 클래스 거기 학습지 강의 부분에 올라 있으니까 그 파일 받아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떠올리기 부분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오늘 도대체 어떤 개념을 쓸 거고 어떤 그 아이디어를 활용할 것인지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떠올리기 부분 보니까 원주각의 성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 단원을 배우면서 원주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주각의 성질은 무엇인지 한번 봤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천천히 떠올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주각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일단 호라는 걸 배웠어요. 호. 자, 호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 A, B라고 이렇게 쓴다면은 자, A와 B 점을 잡고 호 A, B라고 쓴다면은 이 호 A, B에 대한 원주각은 무엇이냐? 여기서 이 반대쪽에 반대쪽이든 뭐 자, 호를 이렇게 짧은 호를 잡았으면은 이 호의 반대편에 있는 아무 점이나 잡아서 원 위에 있는 점을 잡아서 이렇게 이었을 때 얘가 바로 이때 생긴 이 각도가 바로 원주각이다 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원주각이라고 했었는데 자, 이 원주각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웠어요. 근데 그것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성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성질 우리 첫 번째 그 네모칸 채우면서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점을 이렇게 잡아도 또 여기서 점을 이렇게 잡아도 여기서 점을 이렇게 잡아도 원주각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생겨요. 각 점에 따라서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또 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원주각은 굉장히 다양하게 생길 수 있어요. 점에 따라서. 근데 이 각이든 이 각이든 이 각이든 우리가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모두 같다라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원주각의 성질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주각 하면은 이제 중심각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자, 원의 중심을 여기라고 할 때,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반지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각도를 중심각이라고 했어요. 얘를. 얘를 중심각이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뭐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도 있었거든요. 바로 원주각에다가 2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심각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이 성질이 있었거든요.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확인할 수 있었냐면은 자, 원이 있고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지름이 있을 때 이 지름에 대한 호가 또 생기게 돼요. 자, 이 점을 이렇게 잡으면은 얘 호 AB에 대해서 자, 여기서 한 점을 잡으면은 이 각도는 몇 도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호 AB의 중심각을 따져보자면은 호 AB의 중심각은 바로 이 각도가 되겠죠. 여기 반지름이니까 이 각도가 돼요. 이 각도. 자, 이 각도는 몇 도죠? 얘는 지금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직선이에요. 자, 선분이니까 얘는 180도가 되겠다. 180도가 되는데 자, 지금 중심각은 원주각을 2배 한 거랬어요. 자, 그러면 이 각도를 2배 하면은 180도가 된다라는 뜻은 얘는 몇 도다? 90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두 번째 성질. 자, 여기 떠올리기 부분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채워줘 갈게요. 자,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이 삼각형을, 원 안에 내접하는 이 삼각형을 그리면은 이 삼각형은 어떻게 된다? 한 각이 90도가 되는 삼각형이 된다. 이건 무슨 삼각형이라고 하죠? 직각 삼각형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잘 정리해 놓고 가면 오늘 이 시간에 이 개념과 이 개념을 우리가 활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떠올리기 부분에서 자, 원주각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놓고 가면은 이 사인 법칙을 그 원리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 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사인 법칙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리는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사인 법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사인 법칙이 무엇이냐? 자, 사인 법칙은 삼각형에서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할 때 삼각형에서 이 각도의 사인값, 한 각도의 사인값과 그 대변의 길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각 B에 이렇게 마주보는 변은 이렇게 소문자 B로 써요, 보통. 이래가지고 한 각도의 사인값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얘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외접하는 외접원의 이 반지름의 길이, 얘를 R이라고 하면은 이 각도의 사인값, 대변의 길이, 외접원의 반지름, 이 세 개 사이의 그 관계를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어떤 법칙이 있느냐? 자, 그걸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먼저 소개해주고 가자라고 한다면은, 자, 이 사인 값. 자, 근데 사인, 여러분들 하나 짚고 갈게. 자, 사인 이제 얘를 각도 B의 각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각 B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인 각 B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자, 얘를 우리가 이제 매번 이렇게 각도 표현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도형에서의 각도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그냥 사인 B 이런 식으로 써도 얘랑 똑같은 뜻이라는 거. 이렇게 사인 B라고 쓰면은 이 도형에서 이 각도의 사인 값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이 무엇이냐? 바로 이 각도의 사인 값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얘를 하면은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삼각형에서. 자, 근데 얘가 도대체 몇으로 나오느냐? 이 반지름의 2배를 해준, 그러니까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얘뿐만 아니라 사인 A분의 A, 얘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소문자 A,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소문자 C라고 한다면은, 자, 사인 A분의 A도 지름의 길이랑 똑같고, 사인 C분의 C도 얘도 얘랑 똑같다라는 게 바로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삼각형, 어떤 하나의 삼각형을 갖고 왔을 때 그 각 세 개의 각도와 그 각각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다. 사인 값분의 변의 길이, 사인 값분의 대변의 길이, 사인 값분의 대변의 길이 하면은 모두 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2배한 거. 그러니까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로 나온다. 바로 이게 사인 법칙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각각의 각도는 또 뭐 삼각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도는 예각도 있고, 그러니까 90도보다 작은 각도 있고, 90도 직각도 있고, 90도보다 큰 둔각도 있으니까 그 각각의 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여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얘를 보일 건데 우리 지금 학습지 배울 내용 부분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쓸 공간이 있으면은 같이 한번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울 내용 부분에는 보니까 각도 C에 대해서 기준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보이도록 할게요. 자, 사인 C분의 소문자 C는 그 지름의 길이 이 R이 되더라. 자, 이걸 우리가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예각 삼각형 그 각 C가 예각인 경우도 있고 직각인 경우도 있고 둔각인 경우도 있는데, 먼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직각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뭐 예각이 제일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인 값을 따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인 값, 삼각함수는 직각삼각형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따지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직각삼각형, 이 C가 이렇게 직각인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대변의 길이 C는 이렇게 될 텐데,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외접원까지 그려봐야겠죠? 자, 얘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근데 직각삼각형과 그 외접원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아까 떠올리기 부분에서 봤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 자, 이 각도, 자, 얘를 호 AB라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호 AB라고 본다면은 얘 원주각이 90도니까 중심각, 원의 중심까지 그렸을 때 얘가 180도가 된다는 거예요. 180도가 된다는 거는 얘는 선분이 된다는 거니까 얘랑 겹쳐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의 외접원, 걔가 갖는 특징은 이 빗변이 바로 외접원의 지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되니까 이 길이는 몇이 될까요? 우리가 이 한 변의 길이를 R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길이는 몇이 된다? 2R이 된다 이거죠. 2R이 된다. 우리가 그래서 변의 길이까지 우리가 2R까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봤네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보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데, 자, 사인 C분의 대변의 길이 C는 몇이 되느냐? 보니까 얘는 사인 C, C는 우리가 90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인 90도분의 대변의 길이 C 이렇게 되는데 사인 90도는 몇인지 기억해요? 자, 사인 90도는 어떻게 몇이느냐? 자, 삼각함수, 사인 함수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때 여기 최대값 1이 되는 지점이 바로 2분의 파이라고 했어요. 자, 2분의 파이라는 건 90도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사인 90도는 1이 된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분의 C가 되는데, 자, 근데 우리 C, 이 소문자 C도 우리가 그 반지름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길이가 C라고 했는데 또 이 길이가 2R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1분의 2R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2R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다 같다로 이어져 있으니까, 자, 사인 C분의 C는 바로 2R과 같다. 이런 우리가 식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각인 경우, C가 직각인 경우, 우리 거기 학습지에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직각인 경우에 대해서 사인 C분의 대변의 길이 C가 바로 2R, 반지름의 길이의 2배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 봤어요. 자, 그럼 우리 예각과 둔각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예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둔각은 조금 더 까다로우니까 예각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각삼각형, 예각일 때, C가 예각일 때, 굳이 예각삼각형일 필요는 없지만 예각삼각형을 갖고 와서 이 각도 C를 잡아놓고 대변의 길이 소문자 C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외접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럼 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것 중에, 자, 얘가 우리가 삼각함수 사인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직각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얘가 직각이 필요하다. 얘를 한 변의 길이로 갖고 하나는 또 직각인 그런 애가 있으면 좋을 텐데, 자,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거 우리가 원주각의 성질을 해서 찾는 거예요. 원주각의 성질로 얘를 강제로 움직이면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얘를 일단 갖고 있고, 각 C는 유지한 상태에서 한 각도는 직각인 그런 삼각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게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라는 거였잖아요. 한 호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자, 지금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C가 되니까 얘에 대한 원주각,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아무 데나 찍어도 거기서 원주각을 그리면은 각 C와 같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의 중심을 지나는 그런 점을 이렇게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C'이라 하자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A랑 또 이어주면은 이 각도와 이 각도는 똑같게 되겠죠. 이 각도는 똑같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원의 지름을 지나게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다라고 볼 수 있죠? ABC 프라임은 얘는 직각 삼각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각이 직각이냐? 얘가 지름이니까 얘가 빗변이 되는 직각 삼각형이 되겠다. 각 A가 직각인 이런 삼각형이 되겠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걸 다 찾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지금 각도고 얘가 지금 그 마주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 찾았잖아요. 직각일 때 이게 성립하더라. 사인 C'분의 스몰 c는 2R이었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 우리가 아까 봤었어요. 자, 직각인 경우에 대해 이건 우리가 아까 봤던 게 아니죠? 자, 이건 우리가 아까 봤던 게 아니네요. 자, 다시 할게요, 다시.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사인 C분의 스몰 c는 우리가 각 C와 각 C'은 같으니까 사인 C'분의 C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어떻게 살펴볼 거냐? 여기가 지금 길이가 몇이죠? BC 프라임. 얘가 바로 2R이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2배에서 2R이 되겠다. 자, 2R이 되니까, 자, 얘가 C 프라임이고, 빗변의 길이가 2R이고, 높이가 C인 그런 삼각형이 돼요. 얘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돌려보면은, 여기가 90도, A가 되고, B, C 프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빗변의 길이가 2R이고, AB의 길이, 이 C'의 마주보는 변, 얘의 길이가 스몰 c인 이런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사인 C 프라임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사인 C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사인 C 프라임은 어떻게 된다? 얘분의 얘가 되니까 2R분의 C가 되겠다, 이거예요. 자, 2R분의 C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사인 C 프라임은 2R분의 C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2R분의 C분의 C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분수분의 분수꼴이니까 얘를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모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역수를 C분의 2R을 곱해주고, 위에도 C분의 2R을 곱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는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도 보니까 C 곱하기 C분의 2R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분모 분자, C가 사라져서, 우리 어떤 게 남느냐? 2R이라는 이런 간단한 식만 남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 같다로 이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도 사인 C분의 C는 2R과 같다라는 거 우리가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용한 성질은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그리고 그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점을 좀 이동시킨 다음에 이 각도끼리의 삼각함수 값, 사인 값은 같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이용했고, 그리고 얘는 바로 직각 삼각형이니까 사인 값을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걸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 잘 이용하면은 각 C가 각도가 90도보다 작은 예각에 대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거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둔각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둔각인 경우, 각 C가 둔각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얘 대변의 길이가 스몰 c인 경우. 자, 얘를 A, B라고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접원이 필요해요. 외접원을 갖고도 할게요. 자, 얘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외접원이 그려지는데, 자, 여기서 얘에 대한 우리가 그 삼각함수 사인 값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거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사인 C분의 스몰 c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정리하고 싶은 건데, 자,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이 둔각이라서 우리가 따지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특별한 조작을 하려고 해요.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삼각형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얘를 C'이라고 한다면은 A와 B, C와 C'으로 이루어진 이 큰 사각형에서, 자, 이 큰 사각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금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이에요. 네 점이 모두 원에 속해 있는 그런 내접해 있는 사각형인데, 자, 얘의 성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각도와 이 각도, 서로 마주보는 각도의 합은
180도가 된다라는 그런 성질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C', 이 각도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80도 빼기 각 C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돼요. 180도 빼기 각 C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좀 활용해보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은 바로 사인 파이 빼기 x는 몇이냐 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자, 사인 파이 빼기 x는 몇이냐 라고 배웠냐면은, 자, 얘를 각도를 x라고 한다면은 파이 빼기 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었죠. x는 이렇게 있으니까 2, 4분면 위의 각도다. 그러면은 사인 값은 양수니까 그냥 사인 x로 나타난다 라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사인 파이 빼기 x는 사인 x다. 우리가 이걸 살펴봤잖아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180도 빼기 각 C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펴볼 수 있는 게 사인 C'은 사인의 180도 빼기 각 C가 되는데, 파이 빼기 X라는 게 180도 빼기 각 C랑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인 각 C, 얘를 우리가 간단하게 써서 그냥 사인 C다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기에 사인 C'은 사인 C와 같구나 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각도의 사인 값과 이 각도의 사인 값은 우리가 같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사인 값을 갖고 올 거라면은 그냥 얘의 사인 값을 갖고 와도 얘 사인 값을 갖고 와도 상관없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인 법칙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C가 둔각일 때 사인 C분의 C는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사인 C'분의 C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인 C랑 사인 C'이랑 둘이 같으니까, 둘이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지금 보기에 우리가 아까 예각일 때 배웠잖아요. 예각일 때. 자, 예각일 때 C'의 각도가 예각일 때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지금 각 C가 되죠. 스몰 C. 그러니까 사인 C'분의 C는 몇이 된다? 얘 외접하는 원의 그 지름의 길이 2r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딱 외접하는 원이 같이 이렇게 공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의 길이는 2r이 되더라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각일 때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갖고 오면은 사인 C'의 대변도 C가 되니까, C'의 대변도 C가 되니까 사인 C'분의 C도 2r이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보면은 C가 둔각일 때도 사인 C분의 C는 2r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 모두 다 성립한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됐어요. 자, 이게 뭐 각도가 A일 때, 각이 뭐 삼각형 A에서 A일 때, B일 때, C일 때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다 보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또 보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직접 한번 증명을 해보는 것도 뭐 기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겠고, 자, 그럼 우리가 사인 법칙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인 법칙. 그 학습지 맨 마지막 부분에 배울 내용을 맨 마지막 부분에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사인 법칙.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자, 사인 A분의 A는 얘는 바로 2R이 된다라는 이런 식이 성립해요. 자, 근데 우리가 삼각형에서의 각도는 A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인 B분의 B도 괜찮고 사인 C분의 C도 우리가 상관없다. 그래서 얘네들 각도와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만 우리가 각각의 뭔가 이렇게 그 각도의 사인 값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그 비율을 따져보면은 지름의 길이가 되더라.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가 되더라라는 게 바로 사인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기로, 자, 이걸 도대체 어디서 쓰나? 이걸 뭐 삼각형인데 외접원의 그 반지름의 길이까지 갖고 와서 뭐 쓸 데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걸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예제 1번부터 예제 5번까지, 예제 1번부터 예제 3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사인 법칙을 기억하도록 연습을 해볼 건데, 기억하고 활용하도록 연습해 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제 1번부터 3번까지 보면은 막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삼각형 ABC가 있고 뭐 스몰 ABC, 대문자 ABC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삼각형 ABC가 있으면은 그냥 뭐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그냥 센스, 눈치껏 이렇게 각 A의 대변의 길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스몰 a로 쓴다. 각 B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스몰 b로 썼구나. 각 C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스몰 c로 썼구나. 이런 식으로 눈치껏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하고 풀면 되겠어요. 자, 사실 뭐 진짜 괜찮은 문제라면은 이게 다 주어져 있을 텐데 지금 뭐 그냥 교과서 예제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눈치껏 이렇게 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삼각형 ABC에서 B는 4, 각 A는 75, 각 B는 45도인 이런 삼각형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때 소문자 C의 그 길이는 몇이냐라는 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볼 건데, 자, 지금 소문자 B가 있어요. 소문자 B가 있고, 각 B도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지금 대변의 길이 C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도의 삼각함수 값과 사인값과 사인 A의 값과 대변의 길이 스몰 a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사인 법칙을 당장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걸 활용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많은 것을 배우고 나서 그냥 이런 걸 딱 문제를 주어지면은 도대체 무슨 법칙을 써야 되는 건지 무슨 공식을 써야 되는 건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볼 때 여러분이 이걸 딱 봤을 때 각도와 대변의 길이가 하나 주어져 있으면은 얘네들은 항상 일정했지. 얘네들 한 삼각형 안에서 일정했지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주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일정했는지는 얘가 이 r이라는 값으로 일정했다라고 보는데 자, 여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냥 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일정한 값으로 나타났었지. 그래서 얘는 sin b분의 b 그리고 sin c분의 c와 다 같았지라는 것을 떠올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값은 다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sin a분의 a도, sin b분의 b도, sin c분의 c도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몰 a는 어차피 주어져 있지도 않고 구해야 될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sin b분의 스몰 b는 sin c분의 스몰 c와 같게 된다라는 걸 사인 법칙에서 우리가 나타났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sin b분의 b를 먼저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사인 45도분의 4가 되더라. 자, 사인 45도는 몇이라고 했는지 기억날까요? 자, 얘는 2분의 루트 2분의 4가 되니까 우리가 얘를 계산해보면 계산해보면은 얘는 4 루트 2가 된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계산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4 루트 2가 된다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사인 C분의 C 얘를 우리가 따져볼 건데 얘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C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수고. 그럼 적어도 이 각도 C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각도 C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그래서 각도 A, 우리가 얘를 안 썼잖아요. 얘를 쓰는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자, 각도 A와 각도 B와 각도 C를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되죠? 삼각형의 세 각도의 합이니까 180도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따지기로 각도 A 75도 더하기 45도, 각도 B 45도 더하기 각도 C는 180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각도 C는 몇 도가 될까요? 얘네 둘이 더하면 120도니까 120도를 여기로 넘겨줘서 빼주면은 각도 C는 60도가 되는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sin C분의 C를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in 60도분의 스몰 c가 되겠다. 자, sin 60도는 몇이라고 했죠?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분의 c는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리해주면은 루트 3분의 2c다.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값은 4루트 2라고 했고 이 값은 루트 3분의 2c라고 했으니까 다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뽑아내기로 4루트 2는
루트 3분의 2c가 되더라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 c만 남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c 앞에 루트 3분의 2라는 게 곱해져 있는 거예요. 자, 루트 3분의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 역수를 곱해주면은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얘의 역수 2분의 루트 3을 양변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은 여기 이제 여기 c 앞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얘를 약분해서 결국에 2 루트 6이라는 값이 남게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c의 길이는 2 루트 6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예제 2번은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우리 예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은 각자 해서 선생님이 올려주는 풀이랑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제 3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C에서 A는 60도, B는 75도, 그리고 변의 길이 스몰 c는 8 루트 2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때 A의 값은 몇이냐?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은 도대체 몇이냐?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또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우리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고,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까지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게 더 명백해졌죠. 자, 얘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 A가 나와 있고, B가 나와 있고, C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A예요. 그리고 변의 길이가 또 뭐가 있나 보니까 스몰 c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에 대한 것과 A에 대한 것을 같이 비교하면 되겠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C분의 C가 되더라. 바로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우리가 써먹을 그런 식이고, 자, 얘를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사인 A분의 A는 어떻게 되느냐? 사인 A는 60도라고 했으니까 사인 60도분의 A가 될 건데, 자, 얘를 정리하면은 2분의 루트 3분의 A가 되겠죠. 얘를 아까처럼 써주면 루트 3분의 2A가 되겠다. 아까랑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자, 근데 스몰 c, 사인 C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처럼 해줘야겠죠?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180도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A와 B의 크기가 있으니까 60도 더하기 75도 더하기 각 C는 180도가 되더라. 자, 그럼 각 C는 몇 도다? 얘네 둘이 더하면 135도가 되니까 얘를 빼주면 각 C는 45도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사인 C는 어떻게 되냐? 사인 C는 사인 45도분의 C의 길이는 8 루트 2라고 했죠. 자, 8 루트 2가 되겠다. 자, 그러면 사인 45도는 우리 아까 2분의 루트 2라는 거 확인했었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분의 8 루트 2가 되는데, 자, 얘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된다? 얘를 우리 여러분들 각자 계산해 보면은 얘는 16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이 값과 같고 이 값이 이 값과 같은데 얘네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얘네도 서로 같아야 한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도출하기로 루트 3분의 2a는 16이 되어야 된다. 자, 근데 우리 a만 남겨주기 위해서 a는 몇인지 우리가 궁금하니까 a만 남겨주기 위해서 얘 역수를 또 곱해주도록 할게요. 2분의 루트 3을 이렇게 곱해주고 한쪽에만 곱하지 않고 오른쪽 우변에도 곱해주면은 얘가 결국에 8 루트 3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a는 바로 8 루트 3이다 라는 걸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r 값을 찾아야 돼요. r 값. 자, r 값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자, 사인 법칙에서 얘 값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도 중요했지만 얘가 어떻게 나온다? 외접원의 그 지름의 길이로 나타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r은 사인 a분의 a다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죠. 자, 그래서 얘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또 같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 2r 사인 a분의 a, 사인 c분의 c, 뭐 루트 3분의 2a, 16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r 값을 찾기 위해서 얘랑 어떤 걸 비교하면 편할까요? 이 5개 중에 얘랑 비교하면 편하겠죠. 얘는 값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비교할 거예요. 자, 이 r은 16이다 라는 게 우리가 나타나겠죠. 자, 이 r은 16이면 r은 몇이다?
R은 8이 된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8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돼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1번과 3번을 풀어보면서 사인 법칙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4번부터 7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조금 더 쉽게 외우는 방법, 조금 더 쉽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게 팁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예제 1번과 3번을 풀어보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삼각형 ABC에서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같다라는 거였어요. 얘네들이 모두 같다. 자, 여러분들 일단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사인 법칙이니까 각도의 사인 값은 우리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사인 A분의 뭐가 와야 되는데, 자, 뭐가 와야 될까요? 사인 A랑 좀 세트가 될 만한 거.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와야 된다 이거죠. 사인 A분의 A는 뭐가 같다. 그런데 얘네들도 꼴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서로 같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고, 자, 이렇게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외울 수도 있어요. A분의 사인 A, 뭐 B분의 사인 B, C분의 사인 C. 자, 얘네들을 비교해도 얘네들은 다 서로 같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외워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자, 사인 법칙이니까 사인 값을 갖고 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랑 세트 지어줘야 될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갖고 와서 둘을 각각 뭐 분모 분자로 이렇게 각각 배치하면은 똑같은 꼴 길이는 서로 같게 된다라는 거.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된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사인 법칙은 한 개 더 나갔잖아요.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에 대한 그런 식이 있었어요. 자, 걔까지 한 번 더 추가해 주자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바로 여기 위에 이 R이 이렇게 오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나 라고 싶긴 한데, 이렇게 사인 법칙에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야 되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얘든 뭐 그 꼴만 맞춰주면은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되겠고, 자, 이 2R까지 가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자, 사인 A라는 것, 사인 A 값은 몇부터 몇까지 가능하죠? 지금 얘는 사실 0도부터 180도까지만 되니까 사인 A는 0부터 1까지만 가능해요. 0부터 1까지만. 자, 0부터 1까지만 가능한데, 자, 이 변의 길이는 몇부터 몇까지 가능하죠? 얘는 엄청 큰 수도 가능한 거예요. 엄청 큰 수도. 자, 그리고 이 R이라는 값도 엄청 큰 수도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얘가 2R인지 얘가 2R인지 여러분들 헷갈린다면은 더 작은 값이 그래도 큰 값이 위에 있는 게 당연히 큰 값이 나타날 수 있는 값이랑 매칭이 돼야겠지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 사인 A가 위로 올라간다면은 얘는 기껏해야 여기서 0부터 1까지만 가능한데 이 2R이라는 그런 범위를 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0부터 1까지라는 범위가 그래도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그 위에 서로 변의 길이까지 좀 이렇게 세트가 맞춰지겠지라는 거 생각해 놓고, 여기가 바로 2R에 해당한다는 거. 여기가 바로 얘는 2R이 아니고 여기가 바로 2R이랑 세트가 맞춰진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이렇게 사인 법칙을 어느 정도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 사인 법칙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는 뭐 사인 값과 대변의 길이를 뭐 분모 분자로 놨을 때 서로 이렇게 다 같이 나온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여기까지가 첫 번째 포인트고, 자, 이 값이 그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 2R과 이렇게 같게 된다는 건데, 도대체 얘가 같은 건지 헷갈린다면은 그 위에 끼리 비교했을 때 변의 길이끼리 이렇게 맞춰져 있는 애들이 여기 해당되겠다. 얘는 지금 변의 길이가 밑에 가 있으니까 얘는 서로 맞지 않다. 그래서 얘는 2R이 아니다. 얘가 바로 2R이다. 이 값이 2R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저희 이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제곱 A는 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C라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해요. 자, 이 삼각형은 도대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는 게 자, 예제 4번의 문제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몇이다? 2R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이 사인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활용해보자 이거예요. 자, 지금 사인 A는 그럼 몇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사인 A분의 A는 2R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A는 몇이라고 쓸 수 있냐? 얘를 여기로 올려주고 얘를 여기로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2R분의 A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인 B도 마찬가지로 2R분의 스몰 b다. 사인 C도 2R분의 스몰 c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네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변의 길이가 나왔죠, 여기서. 자, 얘를 활용해 보니까 사인 A의 제곱. 자, 사인 A의 제곱은 2R분의 A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고 얘는 2R분의 B의 제곱 더하기 2R분의 C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얘를 풀어줄 건데, 자, 얘는 4R제곱분의 A제곱이다. 얘는 4R제곱분의 B의 제곱이다. 더하기 4R제곱분의 C의 제곱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지금 분모가 보니까 다 4R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다가 4R제곱을 곱해서 얘네를 좀 깔끔하게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분모가 다 사라지고 여기도 다 사라지니까 결국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자, 이런 식을 우리가 얻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삼각형 ABC의 ABC는 어떤 삼각형이다 라는 걸 어떤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우리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가장 긴 빗변의 길이가 A이고 나머지가 BC인 이런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배치될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냥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 이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각이 직각인 삼각형이다? 각 A가 직각인 이 A, 스몰 A에 마주보는 각인 각 A가 직각 삼각형이 되겠다. 그래서 각 A는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결과까지 도달해낼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예제 4번을 통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예제 5번은 여러분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그 각도와 변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분석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먼저 생각해 보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좀 변형해 나가면서 정리해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든가 그런 것들, 정삼각형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삼각형들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삼각형들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뽑아내면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예제 5번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선생님이랑 선생님 풀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제 6번과 7번은 활용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제 6번만 우리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6번이든 7번이든 활용 문제는 항상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식으로 세우기만 하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예제 6번을 통해서 이 상황을 식으로 해석하는 거 그것만 연습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또 풀어나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 강이 있어요. 강이 이렇게 있고 이 지점 A, B, C가 이렇게 있네요. A, B, C 이렇게 있어서 얘네를 이어주면은 이 각도가 75도가 되고 얘가 45도가 된다. 자, 우리가 이런 삼각형을 그릴 수 있었다. 자, 근데 B에서 C까지 이렇게 재보니까 30m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이거예요. 자,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예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 길이를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레이저로 쏴서 그 길이를 구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장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지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직접 삼각형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A에서 B까지 이런 길이를 우리가 강이 있기 때문에 직접 뭔가 자를 들고 아니면 뭔가 길이를 재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땅에서 길이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삼각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렇게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거기까지 잘 한번 보고 가면은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얘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의 값 c라고 할 수 있겠죠. 각 c의 대변이니까. 자, 이때 이 스몰 c는 몇이냐라는 게 우리 질문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자, 지금 얘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일단 변의 길이를 갖고 와야겠죠. 자, 변의 길이를 갖고 올 건데 얘가 그래도 있네요. 각 a의 마주보는 변. 자, 얘를 뭐 스몰 a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몰 a를 30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변의 길이도 있고 각도도 다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변의 길이와 그 각도 사이의 관계, 사인 법칙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a분의 a와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c니까 사인 c분의 c가 같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자, 근데 사인 a분의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a 값을 구해야 되죠. a 값은 뭐 아까 했던 대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자, 얘가 45도, 얘가 75도니까 45 더하기 75 더하기 각도 a를 네모라고 한다면은 3개를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된다. 자, 그럼 45도와 75도를 더했을 때 얘네가 120도가 되니까 그럼 얘는 몇 도가 돼야 된다? 얘는 60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바로 60도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자, 60도가 돼야 되니까 사인 A는 바로 사인 60도였다. 그리고 A는 몇이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30이니까 30.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분의 30이 되는데, 자, 얘를 해보면은 루트 3분의 60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루트 3분의 60. 이렇게 값을 계산해 놓고, 자, 사인 C분의 C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C는 몇이라고 했죠? 자, 사인 C는 지금, 사인 C는 지금 45도니까, 자, 사인 45도분의 이 대변의 길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 C. 우리가 근데 지금 C를 구해야 되니까 그냥 C로 넣도록 할게요. 자, 얘를 구해주면은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분의 C가 되겠다. 그러면 얘는 C 곱하기 루트 2가 되는데,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루트 3분의 60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으니까 결국 얘랑 얘가 같아야 한다라는 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식을 세워주면은 루트 3분의 60은 루트 2 곱하기 C가 되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루트 2가 C 앞에 있으니까 C는 몇으로 하기 위해서는 루트 2분의 1 얘를 양쪽에다가 곱해주면 돼요. 곱해주면은 루트 6분의 60이 된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냥 유리어까지 해줄게요. 자, 그러면 얘는 6분의 60 루트 6이 되니까 약분해서 10 루트 6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A, B 사이의 거리는 바로 10 루트 6 미터다라는 거. 우리가 길이 단위가 미터로 주어져 있으니까 10 루트 6 미터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 문제까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냥 뭐 말이 길고 그림까지 나와 있다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각자 한번 우리가 뽑아내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낸 다음에 이렇게 풀어나가면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가면 좋겠어요. 자, 이제 7번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각자 한번 풀어보고 이제 선생님의 풀이랑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오늘 사인 법칙 이렇게 우리가 배워봤는데 사인 법칙을 사실 2시간으로 나누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진도가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또 그 전국연합 평가가 있어가지고 진도가 빠듯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진행하게 됐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사인 법칙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문제를 풀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요청해주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이렇게 제공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연습하고, 사인 법칙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공식을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뭐 기억하는 데 좋을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 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인 법칙을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코사인 법칙을 배우고 우리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고
그때까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거 잘 정리해 놓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